인민재판이 이루어지고 민심이라는 말만 붙이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영웅임 내 치켜 세워지는 저급한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언론은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브레이크를 잃은 채 내달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은 공동체의 안위 따위는 고려치 않아도 되는 신성불가침의 무엇인가처럼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황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와 정책이 뒤섞이면서 그동안 보수 정권, 짧게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 알려지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북한의 자금줄만 되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북핵의 위협 앞에서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경제 노동 정책이야말로 대기업 강성노조로 위주로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그리고 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개혁, 자리만 차지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연공 서열에 따라 위를 점유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선과 연봉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며 반성해야 되는 정책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제 정책들은 지금 선진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냥 놀고 먹어도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자기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성과를 낸 그분들에게는 성과가 돌아가고 또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성과연봉제나 또 노동개혁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던 공직자에 대한 낙인 찍기와 엄포 놓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정책을 끝까지 추진해야 될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세상이 다 어느 한 곳으로 이미 떠내려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런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더 스스로를 다잡고 이런 주요 국가정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4대 구조개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4대 구조개혁의 내 영역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것은 사실은 공공개혁입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에 헌신했고 또 그것으로 이제 손해도 감수하면서 개혁을 위한 일에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공무원들의 공공기관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4대 개혁을 비롯한 우리 경제 정책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 성과도 있었고 또 이것은 어느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그냥 우리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그 외국의 유명한 기관들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신용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거민정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즉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와서 세상의 평가를 받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 한발 양보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가르치고 또 2018년도부터는 국검정을 혼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좌편향 교육감들이 이런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 지역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각급 학교에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사 교과서 본래 검정 체계로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검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국정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정으로 바뀌어서 그 십수년을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심각한, 특히 이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는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7종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2천여 건의 오류가 있었고 편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고쳐가는 노력을 한 2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고쳐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정 체제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마치 우리 남쪽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저자가 소송까지 이렇게 걸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것은 적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공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관해서 국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가 이걸 국정이라고 지을 수 있는 것, 저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